자, 이번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소형 SUV 코나입니다. 해당 차량은 기존 가솔린과 디젤 그리고 EV 전기차에 이어 라인업을 추가해준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해 조금 더 뛰어난 연비 효율성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더해주며 상품성을 보강해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디자인은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별반 다름을 두진 않았는데요. 먼저 선보였던 가솔린 디젤 모델과 동일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나는 요즘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에 즐겨 사용하고 있는 램프를 나눈 컴포지트형 램프를 처음 선보인 차량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처음 등장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낯섦에서 오는 어색함이 있었지만 코나를 시작으로 산타페부터 팰리세이드 그리고 얼마 전에 새로 출시한 베뉴까지 컴포지트형 램프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익숙한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이 그릴 쪽에 액티브 에어 플랫이라고 해서 주행시 자동으로 열고 닫히는 그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플랩이 열고 닫히는 형태가 그릴의 바깥 부분이 열리고 닫히는 그 형태가 아니라 코나는 이 안쪽에 플랩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주행 상황에 맞춰서 배터리를 식혀야 된다거나 할 때 이 플랩이 열고 닫히는 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기존 모델과 동일한 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 상단으로 얇은 형태로 해서 데일라이트하고 턴시그널 램프가 자리를 하고 그 아래쪽으로 전조등 역할을 해주는 헤드램프가 배치가 되면서 조금 더 날렵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 사이드에서는 앞쪽 본넷을 좀 길게 빼고 뒤에는 좀 짧게 처리하면서 어느 정도 역동적인 사이드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나가 좀 가진 이색적인 부분은 SUV 차량이지만 전고, 그러니까 키를 그렇게 높게 가져가지 않으면서 좀 둔하지 않고 슬립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여겨지고요. 거기에 하이브리드 전용 휠 디자인을 새롭게 하나 추가를 해줬는데요. 사이즈는 18인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이전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좀 폐쇄형으로 좀 이쁘지 않은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면 이번에 새롭게 디자인된 휠은 스포크, 살이 좀 많은 형태로 그려주고 톤도 두 가지로 달리 해주면서 조금 더 디테일을 더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타이어는 미쉐린사의 프리머시 MX M4 18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리어 후면부에서도 하이브리드라는 배지를 제외하고는 기존 모델과 동일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면 컴포지트 램프처럼 뒤에 리어 램프도 램프를 나눈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테일램프 역할을 해주는 그 램프가 자리를 하고 아래쪽으로 방향지시등과 후방등이 점등되는 램프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가로 형태로 수평 형태로 그려내서 차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고, 위쪽으로, 그러니까 상단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형태로 그려져서 조금 더 안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는 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도 별반 다름을 두진 않았는데요. 단 하이브리드 모델 전용 디테일이 몇 가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중앙 디스플레이는 크기를 키운 10.25인치 스크린이 새롭게 자리를 했고요. 화면이 와이드한 크기로 커지다 보니까 2분할이 아니라 3분할까지 화면을 나누어 쓸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 기능을 보여주는 해상도에 있어서도 괜찮은 편이고, 조작을 할 때도 조금 더 용이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너지 흐름도나 전기모터 사용량, 하이브리드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하단으로 관련된 기능 버튼들을 일렬로 배치시켜 줌으로써 조작을 할 때 별다른 불편함 없이 바로바로 조작할 수 있는 꽤 편리한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도 하이브리드 모델에 맞춰서 정보를 볼 수 있는 계기판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클러스터는 엔진 회전수 RPM 게이지가 자리한 게 아니라
현재 충전된 배터리 양이라든지 하이브리드 관련 주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를 주었고요. 차량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앙 디스플레이나 속도 게이지는 기존 가솔린이나 디젤 모델과 동일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속도를 설정해 놓으면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그래서 파킹 브레이크도 전자식이 적용이 되어 있고 오토홀드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돌리면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리고 반대쪽 다이얼을 돌리면 바람의 세기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거기에 바람의 방향을 바꾼다든지 끄고 바로 켜고 할 수 있는 공조기 조작부에 대한 직관적인 구성도 여전히 잘 갖추고 있고요. 그 하단부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자리하고 USB 충전 단자 2개, 그리고 파워 아울렛 자리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 주변으로는 시트의 열선하고 통풍, 그리고 핸들 열선, 주차 관련 센서가 양쪽으로 배치가 되면서 바로바로 조작할 수 있도록 구성한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이외에 기어 레버 디자인이라든지 스티어링 휠, 핸들 디자인에 있어서는 기존 코나와 동일한 형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의 핸들은 3스포크 형태를 취하고 있고, 림의 크기라든지 두께, 그리고 가죽으로 감싸 놓은 구성도 괜찮고요. 그리고 편히 버튼들의 배치라든지 조작을 할 때도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핸들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는 동그란 형태로 해서 잡았을 때 꽤 괜찮은 그립감을 제공을 해주고, 조작할 때도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젤이나 가솔린 모델은 이쪽에 동그란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그 셀렉트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별도의 버튼은 제외가 되었고, 그냥 일반 주행일 때는 에코 모드, 그리고 기어 레버를 뒤에서 운전자 쪽으로 당겨주면 스포츠 모드로 변경이 되는 두 가지 주행 모드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와 스포츠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반적인 실내 소재에 있어서는 이렇게 만졌을 때 그렇게 기분 좋은 느낌을 전달해주는 소재가 적용되어 있진 않지만, 원형 에어벤트라든지 중앙, 그리고 기어 레버 주변에 컬러를 달리해주면서 포인트를 연출해준 부분이라든지, 보호 트림 쪽에는 인조 가죽이긴 하지만 가죽을 더해줘서 조금 더 마감에 신경 쓴 구성이라든지, 전반적인 레이아웃 디자인에 있어서는 꽤 깔끔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편의 사양들도 세그먼트 대비해서는 부족함 없이 갖추고 있는 부분은 꽤 긍정적인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2열 운전석 시트는 제가 운전했던 그대로, 보조석은 조금 더 앞으로 밀어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그룸이나 헤드룸, 그리 넉넉하지 않은 다소 타이트한 공간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 세그먼트를 고려한다면 적당한 공간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2열의 시트 포지션도 약간 높은 편이고, 외적 디자인에 있어서도 C필러 쪽이 좀 떨어져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 4명이 장거리를 이동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답답함이 동반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적당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2열에 별도로 마련된 에어벤트는 없고, 중앙 팔걸이 내리면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고, 2열 시트 열선은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적재 공간은 이쪽 부분을 눌러주면 오픈이 되는, 전동식은 아니고 수동 개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렁크 적재 공간은 여유로운 편은 아니지만 평평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짐을 싣고 내리기에 용이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또 작은 수납 공간하고, 그리고 그 하단부로도 어느 정도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2열 시트는 폴딩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트렁크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닫을 때는 이쪽에 손잡이를 잡고, 자, 먼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구동 방식인데요. 코나에는 최고 출력 105마력, 최대 토크 15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 1.6L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
시스템 합산 최고 출력은 141마력 정도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엔진이 가진 출력만 놓고 보자면 그리 넉넉한 힘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 부족함을 전기 모터가 보완해주며 주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출력에 대한 별다른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도심 일상 주행에 있어서는 배터리 양만 부족하지 않다고 하면 EV 모드, 그러니까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이루어지는데요. 막히는 정체 구간을 기름 소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EV 모드에서는 엔진이 꺼진 상태로 전기 모터만을 이용해서 주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용하면서도 부드럽게 주행이 이어지는 부분은 대부분 일상을 함께하는 도시명 SUV로 꽤 적합한 성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거기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게 되면 발생하는 회생제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주행 중에도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충전시켜 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배터리를 별도로 충전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가 항속주행,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주행을 이어갈 때 가장 좋은 연비 효율성을 보여준다고 하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도심 정체 구간에서 더 이상적인 연비 효율성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에 있어서는 엔진만 운용이 될 때, 전기 모터만 따로 운영이 될 때, 그리고 전기 모터와 엔진이 동시에 운영이 될 때 이 과정이 얼마나 매끄럽게 이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주는데요. 코나에 탑재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그 반복적인 과정에 있어서 꽤 매끄러운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EV 모드로 주행을 하다가 더 많은 힘을 요구를 해서 엔진을 깨울 때, 이때는 어느 정도 운전자가 체감할 정도의 피드백을 전달해 주긴 하는데, 주행이 이루어지고 나면 별다른 이질감 없이 꽤 자연스럽게 과정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코나에 적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완성도는 꽤 괜찮은 편이다 라고 여겨지고요. 거기에 변속기는 하이브리드에 즐겨 사용되는 CVT 무단 변속기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용 6단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모델하고 디젤 모델에는 7단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단수의 차이가 있을 뿐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쓰는 방식은 동일한데, 가솔린이나 디젤 모델은 현재처럼 서 있다가 다시 출발을 할 때, 그러니까 저단에서 약간 울컥거리는 거동을 보여준 반면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현재처럼 신호에 걸려서 멈춰 있다가 출발을 해서 가속이 이루어져도 저단에서도 그렇게 울컥거리지 않는 그 거동을 보여주는데요. 전기 모터가 초반에 역할을 많이 해주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세팅을 다르게 해준 건지 메커니즘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별다른 이질감 없이 부드러운 주행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하면 좀 답답한 주행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갖게 되는데요. 코나 하이브리드는 그 부분을 주행 모드별 성격을 좀 구분시켜주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연비 위주의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다가 기어 레버를 운전자 쪽으로 당겨주게 되면 스포츠 모드가 활성화되면서 전기 모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시켜주면서 주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가진 출력 대비 더 많은 힘을 뿜어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시원한 가속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괜찮은 세팅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승차감은 전반적으로 하체 세팅이 다소 타이트한 성격을 갖추고 있어서 노면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튀는 승차감을 연출을 해주는데요. 반면 일정 속도 이상에서의 항속 주행이나 코너를 돌아 나갈 때는 조금 더 안정적인 승차감을 운전자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유로운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쉬운 부분이 되어주겠지만, 또 반대로 어느 정도 하드하면서 안정적인 승차감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어줄 것 같은데요. 거기에 가솔린이나 디젤 모델은 사륜구동 시스템을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만 뒤쪽 서스펜션이 멀티링크가 탑재가 되는 반면, 하이브리드 모델은 멀티링크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돈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이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핸들 조향에 있어서는 직결감이 느껴지진 않지만 무게감도 적당한 편이고, 조향하는 대로 반응도 꽤 빠른 편이라서 일상 주행을 할 때 별다른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았고요.
브레이크 제동력에 있어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순간 바로 회생제동 에너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질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려놓으면 처음에는 좀 안 밟힌 듯한 느낌을 주고 후반에는 약간 밀리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반면 현재 코나뿐만 아니라 요즘 출시되는 대부분 하이브리드 차들은 그 회생제동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이질감을 어느 정도 줄여준 세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담력도 괜찮은 편이고 중후반에는 페달을 밟으면 반응이 약간 예민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에 느꼈던 이질감보다는 한층 나아진 제동력을 보여주는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거기에 세단보다는 지상고가 높은 편이고 시트 포지션도 약간은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전방이라든지 사이드에 잡히는 사각지대라든지 그리고 룸밀러를 통해 보여주는 후방 시야에 있어서도 별다른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 꽤 열린 시야를 제공해주는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전면 유리에 쏘는 방식은 아니고 별도의 판이 올라와서 거기에 정보를 비춰주는 컴바이너 타입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컴바이너 타입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노면이 좋지 않은 구간을 지나갈 때 차량이 흔들리면 판이 흔들리면서 보여지는 정보도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화면도 꽤 넓은 편이고 내비게이션을 비롯해서 주행 관련 다양한 정보를 꽤 선명하게 보여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요. 거기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은 일정 속도 이상에서 풍절음은 실내로 조금 유입이 되는 편이고 하부 소음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실내로 유입되는, 그러니까 세그먼트에 준하는 방음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면 타이어가 노면에 맞닿는 소음은 상대적으로는 좀 적게 들리는 편이라서 연비 효율성에 목적성을 둔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지만 정숙성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도 한 단계 더 진화된 업그레이드된 기능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가솔린하고 디젤 모델은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는 반면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눌러주고 속도를 정해주게 되면, 저는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라서 80km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지정해놓은 속도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차선과 차선을 인식해서 중앙을 잡고 가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가 멈췄으면 같이 멈춰서고 출발하면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탑앤고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이전에는 속도가 60km 이상에서만 핸들을 조향해주는 기능이 적용되었다면 코나 하이브리드에 적용된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속도와 상관없이 핸들을 조향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장거리 주행을 할 때 피로도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줬지만 한 단계 더 진화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은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도심 정체 구간에서도 꽤 편리한 주행에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주행을 할 때 피로도를 줄여주는 편리성에도 이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조금 더 안전한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한 단계 더 편리해진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부분은 코나 하이브리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 긍정적인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은 27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22 정도 보여줬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409km 정도 표시가 되니까 1회 풀탱크 주유했을 시 대략 한 670, 80km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 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가솔린과 디젤 그리고 EV 전기차에 이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추가해주며 해당 세그먼트 차량 중에는 가장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하게 된 이 녀석은 딱히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주행했음에도 근사한 연비 효율성을 바탕으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비롯해서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추가해주며 코나 라인업 중에는 가장 도시명 SUV에 적합한 상품성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니로만이 유일했던 국산 하이브리드 SUV 시장에 꽤 괜찮은 선택지가 하나 더 추가되지 않았나 라고 여겨졌던 현대자동차의 소형 SUV 코나 하이브리드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개그맨 양성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싱 모델
저는 레이싱 모델 한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 모델 K라고 합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드 RPM, 레알 TV 레드 RPM TV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 많이 시청해주세요.